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소복하게 쌓이던 눈이 어느 순간부터는 얼굴을 때릴 정도로 거세졌고 골목길 바닥은 이미 꽁꽁 얼어붙어 있었죠. 그 길 한가운데 이선자 씨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낡은 점퍼 하나에 검은 비닐봉지 2개, 한 손에는 내복 2벌과 양말 몇 켤레, 다른 손엔 약봉지가 구겨진 채 비닐 안에 들어 있었어요. 코끝은 벌겋게 얼었고 손등은 갈라져 있었죠. 사람들이 지나가며 흘끔 바라보기도 했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현관문을 잠깐 돌아봤어요. 지금 막 닫힌 그 문 안엔 자식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죠. 엄마, 요즘 집 분위기 너무 뒤숭숭하잖아요. 잠깐, 정말 잠깐만이라도 따로 지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들 민재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엔 분명한 선이 느껴졌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뗀 며느리 지연도 말을 덧붙였죠. 어머님 계시면 솔직히 저도 많이 조심스러워요. 애 키우는 것도 정신없는데 집안 공기가 너무 무거워져서. 이선자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끝난 지 몇 분도 되지 않아 그녀는 집 밖으로 나와 있었죠. 그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었을까? 자식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그녀의 삶을 바깥으로 밀어냈어요. 비닐봉지 손잡이가 손등을 파고들었고 눈은 그 위로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어요. 발밑엔 흰 눈이 소복이 쌓여갔고 몸도 마음도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했죠. 이선자 씨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동안 머물던 공간은 그녀에게 집이라기보다 그저 머무는 자리였을 뿐이었죠. 골목을 빠져나오며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지만 그 문이 다시 열릴 일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불도 못 챙긴 채 나온 거였어요. 그녀는 공원 쪽 벤치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앉자마자 엉덩이 밑으로 냉기가 훅 올라왔고 발끝은 이미 눈에 잠겨 젖어가고 있었죠.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 딸의 이름이 저장된 연락처 위에서 손가락이 맴돌았어요. 수진이, 지금은 애들 챙기느라 바쁠 텐데 눌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다가 결국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누구 하나 연락할 곳이 마땅치 않았고 잠시 머물 곳조차 떠오르지 않았어요. 손끝이 얼어가기 시작했고 입술은 점점 파래졌어요. 그녀는 작게 혼잣말을 중얼였어요. 이 나이에 내가 설마 이런 꼴이 될 줄은 몰랐네.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 자신에게 내뱉은 체념이었죠. 처음 며느리 지연이 이선자 씨를 집에 들였을 땐 표정은 분명 웃고 있었어요. 어색했지만 억지 같진 않았고 어머님, 괜찮으세요? 좁지만 저희가 잘 모셔볼게요. 그렇게 말했었죠. 이선자 씨도 그 말이 너무 고마워. 처음부터 방 하나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부엌은 며느리보다 늦게 들어가고 빨래도 가족들 다 한 뒤에야 세탁기를 돌렸죠. 계산서 하나, 청소 한 번까지도 눈치를 보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지연은 말을 걸지 않았고 민재는 퇴근 후엔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 어느 밤 방 안에서 들려온 두 사람의 대화였어요. 지연아, 엄마, 나가라 하면 너무한 거지? 당신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나는 솔직히 처음부터 이 생활이 버거웠어.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 맞지. 그런데 같이 사는 엄마는 아니야. 솔직히 난 이제 지쳤어. 그 대화를 들은 밤 이선자 씨는 식은 된장국 앞에서 수저를 들지 못했어요. 기운이 빠져 머리를 감을 힘도 나지 않았고 불 꺼진 방 안에서 몇 번이나 눈을 감았다 떴어요.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비닐봉지 한쪽엔 내복, 다른 쪽엔 약봉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넣은 건 딸이 어릴 적 그려준 가족 그림 한 장이었죠. 그 그림 속엔 내 식구가 웃고 있었어요. 그림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가족은 언제나 함께 있어요. 그 문장을 천천히 내려다보며 이선자 씨는 아주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지를 닫았죠.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이선자 씨는 방 안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불은 켜지 않았고 손끝에만 의지의 물건들을 하나씩 챙겼죠.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약봉지를 맨 아래에 넣고 그 위에 내복과 양말을 차곡차곡 접어 올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 수진이 어린 시절에 그려준 가족 그림 한 장, 내 식구가 웃고 있는 그 그림을 가방 맨 바닥에 깔았죠.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며느리 지연이 거실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쉽게 입을 떼지 못했죠. 먼저 말을 꺼낸 건 이선자 씨였어요. 혹시 이불은 하나만 가져가도 될까? 밤에 좀 추워서. 지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러셔도 돼요. 다른 건 괜찮으시죠?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그 안엔 더 이상 번거롭지 않게 해달라는 바람이 담겨 있었어요. 이선자 씨는 웃는 듯 아닌 듯 말했어요. 응, 다 챙겼어. 고맙다. 아무도 배웅을 나서진 않았고 민재는 여전히 방 안에 있던 채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고 마지막으로 거실 쪽을 한번 돌아봤지만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고 비닐봉지를 들고 문을 나서는 순간 문 뒤편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 말에 선자는 발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문을 닫았죠. 그렇게 집은 다시 조용해졌고 그녀는 눈 덮인 골목으로 나섰어요. 쫓겨난 것도 보내진 것도 아닌 그냥 자리를 비운 사람처럼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밤새 쌓인 눈 위로 선자의 발자국이 하나씩 찍혀갔고 그 발걸음엔 기운이 없었죠. 손에 들린 비닐봉지는 자꾸 아래로 처졌고 몇 번이나 손이 풀릴 뻔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방끈을 꽉 잡았고 입술을 다문 채 터벅터벅 걸었어요. 정류장 쪽으로 향하던 길, 멀리서 봐도 허름한 차림새는 눈에 띄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슬쩍 쳐다보기도 했지만 그 누구도 발길을 멈추진 않았어요. 한참을 걷다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을 때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질 않았죠. 눈은 그대로 어깨 위에 쌓이고 있었고 그녀의 손끝은 이미 새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주머니 속 폴더폰을 꺼내 딸 수진의 이름을 몇 번이나 눌렀다 지웠다 했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지금 전화하면 민폐지. 애들도 있고 지연이한테 몰아들을 수도 있고 혼잣말처럼 말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그 순간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도 지나쳤고 이선자 씨는 마치 길 위에 버려진 짐처럼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몇 시간이 흘렀을까? 눈은 그치지 않았고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벤치에서 일어난 이선자 씨는 인근 마트 옆 난방기 근처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따뜻한 바람이 얼굴에 닿자 순간 눈가가 따끔거렸고 이내 눈물이 맺혔어요. 얼굴을 손등으로 닦으며 작게 혼잣말을 했어요. 집 하나 없다고 이렇게까지 되네. 사람 마음이 참 그렇다. 머리를 감싸쥔 채 잠깐 몸을 웅크렸고 발끝을 문지르며 체온을 버텼어요. 그때 그녀의 폴더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엔 민재 이름이 떴죠. 하지만 선자는 폰을 바라보다 한참을 들고 있다가 결국 닫아버렸어요. 지금 와서 무슨 말을 듣겠어요. 이미 마음은 너무 멀어져 있었고
문을 나서던 순간부터 이 관계는 조용히 끝나 있었으니까요. 마트 옆 난방기 근처에 쪼그려 앉아 있던 이선자 씨는 몸이 조금 따뜻해졌지만 마음은 더 추워졌어요. 사방은 시끄러웠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녀는 그 틈 어디에도 끼지 못했죠. 잠깐 숨을 고른 후 폴더폰을 다시 꺼냈어요. 이번엔 수집 말고 예전에 연락이 끊겼던 교회 지인의 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시도한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안내가 나왔어요. 그때 연락 좀 자주 할 걸. 작게 중얼이며 다시 폰을 접었죠. 그녀는 아침이 지나 정오가 다 되어 가도록 그 난방기 옆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먹은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었고 가방 안엔 약 봉지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눈앞이 어질어질했고 손끝이 저릿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잠깐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잊을 만큼 정신이 멀어졌어요.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걸음을 옮긴 곳은 예전에 자주 다니던 시장 근처였어요. 친숙했던 가게 간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도 나찍지 않았죠. 그녀는 과일 가게 앞에서 주인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주머니는 곧 시선을 돌렸고 이선자 씨는 말도 붙이지 못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슈퍼 옆에 놓인 벤치에 앉았어요. 옆자리엔 모르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고 그분도 그녀를 흘끔 한 번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치 세상 속에서 투명인간처럼 존재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있던 이선자 씨는 하늘을 한참 올려다봤어요. 눈이 그쳤고 잿빛 구름만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그녀는 조심스레 가방을 열어 딸 수진이 어릴 적 그려준 가족 그림을 꺼냈어요. 종이는 습기에 젖어 살짝 구겨져 있었고 그림 속엔 내 식구가 해맑게 웃고 있었죠. 문득 이 그림이 지금의 현실과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을까? 그냥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었던 거였는데 밥 해주는 거 눈치 안 주게 하려고 조심했는데 그게 그렇게 불편한 일이었을까? 말끝을 맺지 못하고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결국 흘러내렸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그림을 조심스레 다시 가방 속에 넣었어요. 그날 오후 그녀는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한참 동안 아무 방향 없이 걷기만 했어요. 몸은 이미 지쳤지만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무겁게 짓눌렀어요. 햇살 좋던 봄날 동네 골목길을 걸어오던 이선자 씨의 손엔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들 민재의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통, 직접 무친 나물 몇 가지, 달걀찜을 담은 반찬통은 항상 따뜻했죠. 그녀는 늘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무슨 날씨엔 어떤 국을 끓여줘야 하는지, 감기 기운만 보여도 미리 생강차를 준비했어요. 민재는 그런 엄마를 좋아했고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럴 때마다 이선자 씨는 혼자 방에 앉아 웃음을 참지 못하고 그럼 엄마가 밥으로 세상 다 해줄 수 있어 작게 중얼거리곤 했죠. 그 시절 그녀는 정말 엄마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존재만으로 의미가 있었고 필요한 사람이었죠. 지금 그녀의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과거엔 매일 챙기던 반찬통이 있었고 누군가 기다려주는 식탁이 있었지만 지금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죠. 눈은 다 그쳤고 햇살이 쨍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어요. 이선자 씨는 잠깐 멈춰서 길가 가로수
아래에 서서 한참을 눈을 감았어요. 과거가 지금의 차가운 현실을 자꾸만 덮으려 하다 결국 감정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다 해줬는데, 이제는 같이 있는 것조차 불편하다고 말하는구나. 그녀는 주먹을 살짝 움켜쥐었지만 곧 힘없이 풀어졌어요. 가방끈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고 몸보다 더 무거운 건 가슴 속 그 기억들이었어요. 길을 걷다 보니 한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여성 노숙인 임시 쉼터, 낯선 글자들이 시야에 들어왔죠. 혹시라도 정말 안 되면 여기 가봐요. 며칠 전 시장 아주머니가 알려줬던 그 장소였어요.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와 라디오 소리가 섞여 들려왔어요. 누군가는 안에서 밥을 하고 누군가는 따뜻한 물로 손을 씻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선자 씨는 문 앞에 섰지만 손이 쉽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나 아직 그렇게까지 된 건 아니지. 잠깐만 이렇게 지내는 거야. 내가 진짜 바다까지 간 건 아니니까. 혼잣말을 반복하며 손끝만 몇 번 문고리 위에서 맴돌았고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그녀는 다시 돌아섰어요. 한 발 한 발 옮길수록 무릎이 시큰거렸고 가슴은 점점 답답해졌어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의 발걸음은 목적지가 없다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날 저녁 하늘은 어둡지 않았지만 공기는 더 차가웠어요. 이선자 씨는 오래 망설인 끝에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폴더폰을 꺼냈어요. 몇 번이고 미뤘던 번호. 딸 수진. 어릴 적 늘 손잡고 병원에 다녔던 그 아이. 명절마다 제일 먼저 안겼던 그 딸. 번호 위에 손가락이 멈췄고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뚜뚜.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고 그 소리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잠시 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웬일이야? 지금 시간에. 이선자 씨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이고, 애는 잘 지내지? 그냥 내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수지는 잠시 조용하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웬일이야? 요즘은 연락도 없더니. 근데 엄마, 나 지금 운전 중이라서 잠깐만. 그 뒤론 차 소리와 음악 소리만 들렸고 이선자 씨는 말없이 수화기를 쥔 채 기다렸어요. 그 손엔 어느새 땀이 차 있었죠. 잠시 후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엄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목소리가 좀 이상해. 이선자 씨는 한참 머무시다가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별일은 없고 그냥 내 생각이 좀 나더라고. 애기 사진 보내준 거 봤는데 얼마나 컸는지 몰라. 그 말에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벌써 5살이야. 시간 진짜 빠르지? 요즘엔 말도 얼마나 잘하는데. 그 대답을 들으며 이선자 씨는 눈을 감았어요. 웃음소리가 참 좋았고 그게 자기한테 향한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저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어요. 그래, 잘 키웠네. 너무 예쁘더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켠에선 점점 울컥해졌어요. 자기 목소리 떨리는 걸 들킬까봐 일부러 짧게 말하고 있었죠. 이선자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혹시, 정말 혹시인데 엄마가 며칠만 너희 집에 잠깐만 지낼 수 있을까? 순간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고 그 정적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심장은 점점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들려온 수진의 목소리. 예전 같지 않은 낯선 말투였어요. 엄마,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 솔직히 나도 요즘 너무 정신없고 남편이 이런 거 예민하잖아. 잠깐이라도 우리가 불편해지면 안 되잖아. 이선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그치만 엄마,
다른 방법 있잖아. 쉼터 같은 데도 있고 요즘엔 지원센터도 잘 돼 있더라고. 그 말이 끝나자 이선자 씨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치. 엄마가 괜한 소리 했네. 미안하다. 수지는 뭔가 말하려다 멈췄고 그 뒤로 아무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통화를 끊은 후 이선자 씨는 고개를 떨군 채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폴더폰은 어느새 접히지도 못한 채 그녀의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다음 날 오후 이선자 씨는 동네에서 가장 외진 쪽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늘진 자리였고 앉아 있으면 바람이 정통으로 불어와서 누구도 오래 머물지 않는 곳이었죠. 그런데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다가왔어요. 아들 민재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그는 이선자 씨 앞에 서서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어제 밤부터 계속 찾았어요. 이선자 씨는 조용히 시선을 들었어요. 왜 찾았니? 이제 불편하지 않니?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미안해요. 지연이랑도 많이 얘기했는데 저희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녀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눈엔 후회가 묻어 있었지만 그건 어제의 말 한마디로 닫혀버린 마음을 되돌릴 만큼 깊진 않았어요. 집으로 같이 가요. 이번엔 내가 신경 쓸게요. 엄마한테 편하게 해드릴게. 이선자 씨는 작게 웃었어요. 그 마음은 고맙다. 근데 이제 그냥 됐다. 괜찮아. 엄마, 잘 지내. 민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이선자 씨는 시장 골목 안쪽 작은 반지하 방을 구했어요. 누군가 갑자기 방을 비워줬고 주인은 오래 알고 지낸 아주머니였어요. 방은 좁고 눅눅했지만 자기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를 편하게 했어요. 이선자 씨는 작은 방에 앉아 묵은 이불을 깔고 비닐봉지에서 내복과 약봉지를 꺼냈어요. 창밖에선 이따금 지나가는 차 소리가 들렸고 혼자 있는 공간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이 고요함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죠. 그녀는 가방에서 조심스레 그림 한 장을 꺼냈어요. 딸이 어릴 적 그려준 가족 그림, 웃고 있는 내 식구. 그 그림을 창틀에 세워두고 잠깐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였어요. 그래도 내가 잘 키웠지. 그 말은 누구를 향한 원망도 애써 쓴 미소도 아니었어요. 그저 스스로에게 남긴 마지막 자존심 같은 한 줄이었죠. 늦은 밤, 이선자 씨는 조그만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마트에서 사온 즉석밥 하나, 김 한 봉지, 그리고 작은 반찬 두어 가지. 혼자서 먹는 저녁이었지만 그녀는 조용히 수저를 들었어요. 밥을 한 입 입에 넣고 씹던 순간 잠깐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지만 곧 삼키며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식탁 위엔 아무 말도 없었고 텔레비전도 켜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차분했어요. 밥을 거의 다 비운 후 그녀는 수저를 내려놓고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네. 그 말에 웃음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어요. 그날 밤 창밖에선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창문 너머로 하얗게 쌓이는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던 그녀는 이불을 덮고 몸을 눕혔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날 하루를 마무리했어요.